AI cannot survive without crypto. I personally believe Bitcoin would be the asset of the future. The fastest horse in the race coming out of this cycle is crypto. If you believe Bitcoin's going to 1 million, you'd rather be at 20,000 tomorrow than 100,000. 자,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자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지고 미국 뉴욕 증시도 떨어지고 금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68,174달러입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좀 올랐는데 엊그제 이렇게 쭉 오르고 난 다음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면서 가격이 올랐다 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른 자산 시장이 중동 전쟁의 여파로 타격을 입는 것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살짝 올랐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중동 전쟁,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초기에는 조금 하락했죠.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중동 전쟁 발발 초기엔 좀 떨어졌습니다만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당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적게 받고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화로는 1억이 깨졌다가 다시 1억을 회복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 전체는 특별히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소폭 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비트코인과 둠스데이 리포트입니다. 아주 공포스러운 운명의 날이죠. 둠스데이. 그리고 소제목은 AI는 비트코인 없이 생존할 수 없다 입니다. 자, 둠스데이 리포트가 그냥 둠스데이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초래할 둠스데이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무섭게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전망한 보고서가 나와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트리니 보고서입니다. 2028년의 상황을 예상을 해서 쓴 리포트인데 이 리포트가 워낙 화제가 많이 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자, 2028년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2026년 2월 23일 날 나왔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비관적인 전망을 담고 있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저 가디안이 이것을 보도했는데 피드백 루프 with no break라고 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AI 둠스데이 리포트라고 성격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만들어 올 둠스데이. 자,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없는 악순환, 종말 보고서, 이제 둠스데이 리포트를 종말 보고서라고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시트리니 보고서가 서브스택에 게시된 이후로 우버,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보고서가 과장이 됐느냐 아니면 미래 위험을 적절하게 경고한 것이냐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분히 필요한 경고였다라는 평가와 아니면 과장된 지나치게 공포를 부추기는 그런 리서치 보고서다라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AI 에이전트의 등장이 경제에 엄청나게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시트리니 보고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기 때문에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트리니 보고서를 한국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The Three Drivers of the 2028 Global Intelligence Crisis, 이 표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표입니다. 한국의 매일경제가 이와 관련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AI가 부른 화이트 칼라의 몰락, 2028년 세계 경제 붕괴 시나리오 경고라고 한국어 기사 제목을 썼습니다. 이 기사 보셨나요, 혹시? 시트린 리서치가 AI 발전이 고소득층의 실업을 유발한다. 소비가 증발돼서 기업의 이익이 직격탄을 맞는다. 그리고 서비스 나우 등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부터 우버나 도어대시까지 기본적으로 마찰 돈벌이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중개 비즈니스가 AI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직격탄을 맞는다. 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의 거시경제 분석기관 시트리니 리서치가 충격적인 사고 실험 결과를 내놨다. 2028년 6월의 시점, 지금으로부터 2년 3개월 뒤의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형식으로 작성된 보고서의 제목은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크라이시스입니다. 자, 보다 완벽해진 AI가 어떻게 중산층을 파괴하고 13조 달러 규모의 미국 모기지 시장을 붕괴시키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SF 소설이 아니라 월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실물 경제와 그림자 금융, 정책의 구조적 모순이 AI라는 촉매를 만났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표가 나와 있는데, 실물 경제와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그리고 정책의 파트로 지금 세 가지의 어떤 루프가 만들어지는데, 이 루프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아주 절망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위기의 서막이 작년 말 시작된 에이전트형 코딩 도구의 발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코딩을 할 수 있게 됐다. 코딩을 하게 되면서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수주 만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어떤 서비스를 인공지능이 복제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소프트웨어 구독을 끊고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오픈 클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픈 클로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지금 맥미니를 여러 대를 사서 각각의 태스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끊고 오픈 클로하고 맥미니를 연결해서 기존에 받던 서비스의 효과 이상을 누리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사스 기업의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서비스 나우라는 기업이 인력의 15%를 감축하면서 신호탄을 쐈는데, 지금 이 둠스데이 리포트, 시트리니가 쓴 둠스데이 리포트는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규모 해고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고 그 비용으로 대신 인공지능을 도입하죠. 이러면 전통적인 일자리가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줄겠죠. 그래서 여기 3단계가, 여기가 일자리가 해고를 해서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줄어든 일자리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하죠. 자, 그러면 소비가 줄고 신용도가 약해지고 대출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모기지 대출 갚을 능력이 없어서 결국 파산하게 되고, 이러면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주니까 세수가 줄어들고 정부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재정적 위기에 봉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것이다. 대규모 해고로 이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인공지능을 도입하게 되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가계, 그리고 소비, 지출, 그리고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정부 재정이 악화된다라는 단계적 시나리오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7년 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상 시나리오인데, 올해 시작된 이런 인공지능발 일자리 파괴, 그러니까 내년 되면 소비 시장으로 전가가 돼서 AI 에이전트가 소비자의 결제와 쇼핑을 24시간 대신 최적화하면서 마찰에 의존해 돈을 벌던 중개 비즈니스가 붕괴한다. 도어대시, 우버가 누리던 플랫폼 독점은 최저가 수수료만 찾아낸 AI 앞에서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AI가 비싼 신용카드 수수료를 피해서 2에서 3% 되는데, 솔라나, 이더리움 등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우회하면서 마스터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금융기업의 주가도 폭락을 한다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임금을 아껴서 당장에는 수익성이 증가를 하죠. 하지만 이 수익은 유령 GDP입니다. 실물 경제로 돈이 돌지 않는, 왜냐하면 대규모 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실물 경제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이 인간이 이동할 새로운 일자리마저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직장을 잃은 고소득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긱경제로 내몰리고, 그리고 전반적인 임금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직원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하면 근로자의 소비가 감소하고 근로자가 쓸 돈이 없습니다. 쓸 돈이 없으니까
지갑을 닫아버리죠.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되고 기업은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나마 있는 사람도 또 내보내고 AI로 또 대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인력이 또 감축되죠. 이렇게 악순환이 브레이크 없이 반복되는 구조가 앞으로 생성될 것이다. 자, 소비의 70%를 차지하는 인간의 지갑이 닫히면 실물 경제는 급격하게 얼어붙는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부터 모기지 시장까지 연쇄 붕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사모펀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사스 기업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하면 이것이 사모펀드 그리고 생명보험사까지 덮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금융위기로 비화가 된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는 13조 달러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타격을 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소득으로 갚아가면서 이제 상환을 했는데 소득이 없어지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정부의 세수는 인간의 소득이 감소하니까 2028년 미국의 1분기 연방세수가 12%가 떨어지고 실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도 악화됩니다. 그래서 시트리니 리서치가 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 보고서를 내놓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류 지성의 프리미엄은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2028년이 오지 않았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좋다 이거죠. 뭔가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있다. 또 이 시나리오가 100% 다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인간지성을 바탕으로 돈을 벌던 고소득 화이트칼라의 직업의 프리미엄이 축소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라. 이렇게 이 보고서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가 화제가 됐는데 이 조르디 비서 제가 여러분께 자주 소개해 드렸죠. 조르디 비서가 시트리니 보고서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본인의 전망을 내놨습니다. 즉 시트리니 보고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기존의 산업을 파괴한다. 물론 속도에는 시트리니 보고서가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빨리 위기가 찾아오지는 않겠지만 인공지능이 시간을 압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언젠가 인공지능이 그런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기업들의 위기를 불러오고 그것이 대규모 해고와 민간 부분의 어떤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시트리니 보고서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던 것이 AI 에이전트가 결제를 하게 되면 솔라나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조르디 비서는 굉장히 주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AI의 경쟁이 비트코인을 폭발시킬 것이다.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썸네일은 AI 부스트 비트코인. AI가 비트코인을 부스팅할 것이다. 떠받쳐서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All right, Jordy, let's start with the Citrini piece. I've seen this described as science fiction. I've seen this described as the scariest thing somebody's read. They basically went to 2028 and they wrote backwards saying, look, this is what happened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And it described a pretty morbid situation where AI has created all this destruction. People have lost all their jobs and software stocks sold off significantly. Do you agree with the piece or do you think that it's somewhat flawed analysis? Well, when you're talking about anything 3 years out, it's a bet. And nobody knows. Here's my take on it. First thing is the realities of what I've talked about here and I've written about all year. The physical world is not prepared for what they wrote. People have to remember to get to that point, there are two forces greater than anything that we can deal with. One is the physical upgrade. Like we don't have the compute and the power for that to happen. Is it theoretically possible if we could snap our fingers and have 100 gigawatts in the United States? Then yeah, we'd have these massively powerful data centers and AGI would be happening faster. The problem is to get to that point, we just don't have the ability. We don't have the gas turbines. I don't need to go through all the things we've talked about, but this is the reason why I think all companies are in a race to get there. So when you're at a point where let's combine what XYZ did yesterday and say, we fired lots of people, stocks up 25%. When those types of things, which are anecdotal, start happening where companies are getting valued higher when they can get rid of employees, it says that they want to do this, meaning
let's not get into the whether they did it because of AI or they did it for some other reason. Let's just say investors are looking for, you're an adopter, you're going to benefit. So that's point one. Point two, which you're going to hear me talk about, I did a subscriber webinar this week where I went through this. The friction in enterprises, and people have to understand this, there are so many frictions that adoption is not going to happen as fast as what Citrini wrote about. So on the one side, the compute's not there. But I think a bigger issue, having worked for Morgan Stanley, how do they get rid of all the people that fast? Just because AI has the capability of it doesn't mean that they have the internal ability to do this. And I don't just mean from a efficiency basis. Is their data clean enough? Is their data in a situation where they can do this? Will the people, someone has to be running these to some degree. You can throw agents in there, but someone has to be doing the orchestration. They have to know the workflows. There's a process here that I just don't think people fully grasp, that the friction in enterprises is the reason why I'm so negative on all technology companies. Big behemoth companies need to adopt the technology for this to go. OpenClaw has opened up a world of entrepreneurs. Those entrepreneurs, they're buying Mac Minis, sold out. Mac Studios, sold out. OpenClaw, okay, let's go use Chinese models. They're 20 times cheaper. Like, all of these things are happening and enterprises are the issue. So again, I always say this, the reason I got interested in Bitcoin is because of the K-shaped economy, because I had to find a solution to where the 8 billion people on the planet who are not participating in capitalism start to be able to raise their hand and compete with enterprises. So I will say this again and again and again. I believe coming out of this one, everything that I personally believe Bitcoin would be the asset of the future that every traditional finance person would get into, there needed to be two things that happened. One was there needed to be a fundamental argument that grew over time, a narrative, as you say. Traditional finance people love narratives. If they believe there's a reason to get involved with something, it's much easier. The whole crowd of, I don't know what Bitcoin is, I don't want to be involved in it, it was angry. And then gradually over the last 2 years, I've seen people go, give me the story on it. It's happened a couple times this week, like, because I'm talking about it. And on the webinar this week, I'm like, this is what I'm watching for when Bitcoin's going to go up. And when it does in this one, it will start for the same reason it did over the Survive and Thrive time. The government will have to do something to stop the asset deflation. Okay. But number two, the narrative has grown, and Ben Horowitz talked about it. Jeff Curry talked about it on Macro Voices, and Imad Mustaq talked about it with Raoul Pal. All three of them said the same thing. A commodity person, an ex-hedge fund person who bought an AI business, and Ben Horowitz, one of the prominent people in VC, both said AI cannot survive without crypto. It can't grow without crypto. For everyone in the traditional finance world, go listen to them. Commodity person, VC person. It can't survive. And the reason it can't survive is because the fiat system financial guardrails cannot handle the speed of AI. And when you get to agents, that's the first thing. The second thing, which I say repeatedly, and the reason I'm getting more involved in NFTs, cryptography becomes super important when you can't tell the person calling you is your wife, is your grandmother. And we're at that stage now. When hackings are happening in countries, you have to have this place where this is going on. So I always believe that that would happen at some point, that people will realize that when AI got to this point, you needed this. But there's two more components that have evolved in my brain that are now, when I see AI, you try to adapt to the news. Something happened this week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government. Again, the K-shaped economy, you have 8 billion people on the planet that, compared to people in St. Bart's and yachts, there's a big difference. And now they have, all of them have a nuclear weapon in their possession, and there's no way to stop it. It can be in any country on the planet. So when you see the situation in Mexico, this is what makes the quantum argument towards crypto so ridiculous. Agent swarms, which I talked about, are now real. So you're going to see more hacks. And at the same time that all this is going on, software is already being disrupted and re-rating. So I've said before, the time to be long Bitcoin for the parabolic move, the time for the entrepreneurs to really start pressing the issue, is when investors of the world that control the world's money can't invest in growth anymore. And the reason they can't invest in growth is what I said, AI is compressing time and it's making everything binary. Bitcoin doesn't
get hurt with that. It doesn't get hurt with agent swarms. It's built on cryptography. Like all of the things that were the benefits of it, the scarcity. That's what'll happen. You don't know if you're actually talking to AI or not. You don't know if the person calling you is AI or not. Like this seems to be really where you think Bitcoin and blockchain and all this stuff becomes almost essential for verification purposes. I not only think it's essential, I think it has to happen. And it may not be today, but the entrepreneurs of the future will be combining their ideas with crypto. Right now, where we are, it's like this is still the merging of the traditional world that we know and the safeguards that we can use, combined with how do we use, in this case, cryptography. The world, again, I forget, I guess almost the exact line, and I hate saying it over and over again, but I really want to emphasize that if you're going to listen to people in Silicon Valley who believe in crypto, and yes, if I said, oh, they could be, Ben Horowitz is never preaching his book. This is a belief he had in both the importance of OpenClaw agents, but then also saying for AI to fulfill its ultimate potential, it needs crypto. It can't do it without it. That's all we're saying is for all of these things, cryptography is needed for the fake side, and then the speed is necessary for the guardrails. And so when Jeff Curry talks about how this will speed up the velocity of money and open up through tokenization, the ability to trade all rare earth, everything, as opposed to only a few things in the industrial world actually being set up in futures terms, which is the truth. When Iman Mostak is talking about, no, this is reality. Like human beings cannot compete with AI anymore. It can't happen. So instead of saying one company will win, which has been the argument that I didn't agree with, I honestly think we've come to the point that people are starting to recognize that maybe what ends up happening again is the 8 billion people are able to create things much faster than bigger places. And the reason is it's happening already. Life is not good every day. There are cycles. And in the end, do I believe it'll be fine? Yes. And do I believe the crypto world will come out of this, as Paul Tudor Jones said? Coming out of a crisis, you want to invest in the fastest horse in the race. Well, the fastest horse in the race coming out of this cycle is crypto. And this time, I don't think it's going to stop because of what Ben Horowitz talked about and what I said. The point is, when you have chaos or bad things happen in life, they create opportunities always. For people that are investing, the best opportunities you'll get are being in there. If you believe Bitcoin's going to 1 million, you'd rather be 20,000 tomorrow than 100,000, because trust me, you can do the math. 10 times and 50 times are very different numbers. So if you get the opportunity and you believe in the future, and that's what you're investing towards, what a little chaotic time of 3 months. Remember what Liberation Day was last year? We said, calm down. 자, 여기서 조르디 비서가 XY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XYG는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가 만든 핀테크 기업인데 최근에 직원을 4,000명을 해고했습니다. AI를 도입하고 직원을 4,000명을 해고했더니 주가가 25% 올랐습니다. 지금 시트리니 보고서에서 말하는 게 이런 사례가 앞으로 점점점 확산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일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시트리니 리서치의 보고서가 좀 과장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나 2028년까지 뭐 그렇게까지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조르디 비서는 물리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냐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와티지와 토니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충분한 전력이 있느냐? 우리가 손가락 한번 튕겨갖고 100메가와트의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그 정도까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정도가 되려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데, 물리적 한계 때문에 전력난이라든지 칩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는 데는 물리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래서 시트리니 보고서의 지적에 동의하지만 속도나 시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트리니 보고서가 가져올 위기의 루프 세 가지를 짚어보면 실물 경제 위기가 첫 번째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증가하면 노동자가 덜 필요해지고 화이트 칼라 해고를 증가하면 화이트 칼라들이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럼 기업이 또 이익이 줄어들고 그러면 원가를 절감해야 되니까 다시 AI로 있는 사람마저 내보내고 AI를 더 늘리게 됩니다. 이것을 노동 대체, 소비 감소, 기업 압박, 더 많은 AI 이런 루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소득이 감소하면 이자 낼 돈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신용도 축소가 되죠. 신용 등급이 낮아집니다. 대출 연체도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세수가 감소되고 정치 갈등이 심화되고 재정 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위기를 악순환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된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르디 비서가 이 시트리니 리서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2026년에 2028년 이야기를 하는 건데 2년 뒤 이야기죠. 그런데 조르디 비서는 3년 뒤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팅이다. 그렇게 될 확률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100% 그렇게 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내부에서도 워크플로우를 재설계한다든지 인공지능을 도입해갖고 100% 개선된다는 확신이 없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기업에서 화이트 칼라 인력을 대체하는 데는 상당한 마찰이 존재한다. 이런 마찰을 시트리니 보고서는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속도가 생각만큼 시트리니 보고서가 말한 것처럼 2028년에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와티지와 토니지 문제로 AI 데이터 센터가 대규모로 추가로 많이 건설되는 게 어려울 것이고 기업이 사람을 내보내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데도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빨리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 인공지능이 시간의 압축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시점이 2028년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은 결국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트리니 리서치가 갖고 있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시트리니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조르디 비서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자, 인공지능이 전통적인 산업의 체계를 완전히 재편하고 실물 경제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주게 되고 그래서 둠스데이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시트리니 보고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크립토 커런시입니다. 왜냐하면 AI 에이전트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크립토 커런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하고 마스터는 이미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몰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자리를 비트코인이나 솔라나나 이더리움이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크립토 커런시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단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르디 비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공지능은 without crypto, 인공지능은 생존할 수가 없다. 또 벤 호로위츠라고 유명한 투자사 대표이죠. 벤 호로위츠도 AI 에이전트는 서로 간의 상호 거래, 상호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인프라스트럭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르디 비서가 벤 호로위츠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르디 비서는 자,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가장 빨리 달리는 경주마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불러올 이런 위기에 가장 빨리 달리게 될 말은 무엇인가?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인공지능 도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아서 가장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파라볼릭 성장,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길게 가져갈 시간이다. 자, 그 파라볼릭이 언제 팍 터질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6월 달에 터질지 내년에 터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인공지능의 도입 확산은 비트코인에게 굉장한 호재고 인공지능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에서는. 그래서 이런 파라볼릭한 폭발적인 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길게 가져가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비트코인을 짧게 보지 말고 길게 가져가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 튜더 존스 이야기도 했죠. 조르디 비서가. 폴 튜더 존스는 전설적인 투자자인데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경주에서 가장 빠른 말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번 주기에 경주에서 가장 빠른 말은 암호화폐이다. 멈추지 않고 달려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한 이야기인데요. 자, 비트코인이 결국 100만 달러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10만 달러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2만 달러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만약에 2030년에 100만 달러가 된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지금 10만 달러 가는 것보다 2만 달러 가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15만 달러가 가기를 바라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당장 비트코인을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반드시 100만 달러에 도달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오히려 반가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조르디 비서는 했습니다. 10배의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50배의 수익을 얻는 게 훨씬 좋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가면 10배밖에 수익을 못 얻습니다만 2만 달러로 떨어지면 5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7만 달러니까 100만 달러 가면 15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죠. 12만 6천 달러일 때 비트코인을 샀으면 8배, 100만 달러 가더라도 8배의 수익밖에 못 얻었지만 지금은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조르디 비서는 이야기합니다.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런 미래를 믿는다면 지금 당장 한 서너 달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트리니 보고서 내용 자체가 좀 과장된 경고다. 시점이 너무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AI가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다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립토 커런시, 특히 비트코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들고 있다. 왜냐?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크립토 커런시 없이는 독자적으로 트랜잭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신원 확인도 암호화폐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3자 없이 신뢰할 만한 제3자 없이 1초에도 여러 번 거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가장 적합한 AI 에이전트의 지불 수단이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결론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아서 다른 일자리라든지 산업이 상당히 파괴가 되겠지만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고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하락에 흔들리지 말고 비트코인을 길게 가져가라. 결국 가장 빠른 말을 찾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가장 빠른 말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라는 게 조르디 비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인공지능은 크립토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다. 그럼 인공지능의 발전, 폭발적인 성장은 크립토의 폭발적인 성장과 맞닿아 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트리니 보고서와 여기에 대한 조르디 비서의 평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인공지능은 암호화폐 없이 왜 생존할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앞다퉈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